전설의 가수 조용필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의 운명은 서울 강남의 조용한 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은 여느 때처럼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몇 시간째 작업실에서 새로운 멜로디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마에 손을 올렸다. 이게 뭐지? 갑작스러운 이상 징후에 당황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균형을 잃은 그는 의자에 기대려 했으나 결국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순간 머리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기억은 바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자신이었다.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 부르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끝낼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조용필과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가 약속된 미팅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의 불안감을 느낀 매니저는 몇 차례 더 벨을 눌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매니저는 급히 경비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선생님. 선생님,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용필. 창백한 얼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 매니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몇 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의식 없음. 혈압 급격히 저하. 뇌졸중 의심 후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심전도를 확인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맥박이 약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뇌 CT 촬영 준비하세요. 빨리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단 몇 분만 늦어도 치명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그의 생명을 붙잡으려 했다.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조용필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침내 조용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첫마디에 의료진과 매니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심각한 상태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조용필 씨.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큰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조용필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국민 가수 조용필. 뇌졸중으로 응급 이송. 조용필. 심각한 건강 악화. 은퇴설 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조용필 선생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요계의 전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다시 무대에서 뵙고 싶어요. 병원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 그의 건강을 기원했다. 조용필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조용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전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기로에 서 있었다. 다시 무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은퇴를 선언할 것인가?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섰다. 아직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 해. 조용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음악의 상징이다.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이자 가왕으로 불렸다. 데뷔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음악적 열정과 혁신적인 도전 정신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멜로디로 남아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한, 대한민국의 음악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가왕이다. 이 친중 논란 헨리. 일 끊기고 미국 행길년간 노예처럼 살았다. 긴생 망했나? 4인용 식탁. 4인용 식탁. 헨리가 번아웃을 겪은 뒤 바뀐 생각을 드러냈다. 10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은 가수 헨리 편으로 절친 김수로, 샘 해밍턴, 사유리가 출연했다. 이날 헨리는 팬데믹 시절 미국에 갔다. 1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무대 음향시설에 감동받은 헨리는 카니에 웨스트가 무대에서는 최고다. 카니에 음향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무시당했다고 회상했다. 엔지니어가 바이올린 전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헨리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필하며 마음을 사로잡았고 4대 5개월 동안 음향 엔지니어 기술을 배웠다고. 헨리가 안 엉키는 줄감기 실력을 뽐내자 김수로와 샘 해밍턴은 그래서 카니에는 만났냐고 물었다. 헨리는 카니에는 못 만났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1년 중 364일 일한다는 워커홀릭 헨리는 돌아보니 10년간 가족을 5번 만났더라이면서 오늘의 할 일 리스트에 1순위 가족에게 전화하기를 적어놔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미안함을 드러냈다. 헨리는 글로벌 가수, 할리우드 배우, 회사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편안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데 문득 내 젊은 시절에 일만 하는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 나 되게 심각하다고. 강조한 헨리는 일에 대한 비전이 바뀌었다. 팬들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쉬는 날에도 일하고 취미도 친구도 없다는 헨리가 나 인생 망했나 라고 절망하자 샘 해밍턴은 일과 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교류, 다양한 즐거움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라면서도 너 병 걸렸다. 들떴다가 절망하다가 문제가 있다. 싸대기 한 대 맞아야 한다면서 날카로운 선배미를 보였다. 한편 헨리는 그간 하나의 중국, 동북공정 등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냈다. 동북공정을 위한 중국 예능에 출연하며 역사 왜곡에 앞장섰고 남중국해 영토 분쟁 당시 SNS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게재. 사랑의 중국 마스크를 쓰고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찬양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도 했다. 3. 파묘 이종구. 아내의 욕설, 이혼 재결합에도 갈등 여전, 결혼지옥, 종합.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미하 결혼지옥 때는 영화 파묘의 신스틸러로 활약한 배우 이종구가 출연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결혼지옥에서는 20여 년 전 이혼한 뒤 2년 전 재결합했다는 배우 이종구와 그의 아내가 등장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아내가 툭하면 말을 끊는 것에 분노한 남편이 욱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 역시 작은 일에도 욱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는 이혼 판결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이 함께 지냈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이혼 판결을 받은 당일 아내는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는 말에 저녁 식사까지 해줬다는데, 홧김에 이혼을 말했다는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2년 전에서야 아내가 마음을 열어 서류상으로도 재결합했다는 것. 다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하루 종일 사사건건 다툰다는 두 사람. 욱하는 남편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는 아내와 자신이 욱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내가 말을 끊기 때문이라는 남편의 20년 묵은 싸움은 스튜디오에서도 이어졌다. 남편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얘기했다. 남편은 좋은 말로 타일러도 자신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욱하는 마음이 들어 결국 언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내는 평소 남편의 말투가 거칠기에 조절해주는 것이고 예민하게 화를 내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개된 일상 영상에서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사사건건 싸움과 화해를 반복했다. 이른 아침. 밤새 마른 기침을 하던 아내가 신경 쓰였는지 아침 식사 후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 남편.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도 아내는 보름 넘게 앓고 있는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급기야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병원에 데려가라고 해 남편을 당황하게 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재차 병원을 가자는 자신의 말을 다 자르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니 당신은 아프면 병원 가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결국 폭발했다. 남편은 과거 말벌의 정수리를 쏘여도 심한 치료에 피고름이 터져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며 병원을 불신하고 주사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종구는 아내와 대화하며 내가 XX이냐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오은영 박사는 병원을 거부하는 것도 남편과 계속 다투게 되는 원인도 아내의 마음속에 내재된 불안과 연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남편의 툭 하는 행동이 아내에게는 큰 자극으로 받아들여져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분석한 오은영 박사.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과거 친오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을 떠올렸는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매를 들어야지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고 말했다. 폭력을 행사한 오빠도 원망스럽지만 그런 오빠의 폭력을 묵인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크다며 유년 시절의 아픈 사연을 고백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아내가 남편과 다툴 때 순간적으로 욱 하는 남편이 과거 오빠가 공격하는 모습과 겹쳐 보여 아내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받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내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이 올라와 이에 더 크게 맞서면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편의 말을 끊는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오은영 박사는 남편의 사소한 툭도 아내에게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큰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화가 올라오면 15초를 참을 것.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남편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남편이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통화할 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부부에게 관계 회복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